이 시장이 다방이 카페로 바뀌고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뀐 것처럼 어두컴컴한 그런 독서실들이 세련된 독서실로 바뀌는 과도기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어요. 2016년도 6월에 1호점을 오픈해서 16년도에는 10개 매장을 오픈했고 17년도에는 100개, 18년도에는 200개, 19년도에는 300개, 올해는 12월 달에만 오픈하는 지점이 16개예요. 이제 400호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독서실 스터디 카페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나는 어떤 걸 전공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좀 알아보자 라는 생각에서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사업은 이제 청년들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서 그런 청년 창업을 도와주는 커뮤니티를 또 만들어 보고, 근데 이제 그게 또 창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걸 만드니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리고 또 디자이너들을 여러 명 모아서 티셔츠를 제작하는 일을 하려다가 이것도 좀 홍보나 이런 부분이 미숙해서 잘 안 되고,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다 보니까 이제 하는 것마다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럴 거면 군대 가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마지막에 이제 망했던 회사가 이제 A4 용지 뒷면에 기업을 광고 실어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티켓몬스터가 저희의 광고주였고 그 광고주였던 신현성 대표님께서 같이 일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티켓몬스터라는 회사에 그때 당시에 인턴으로 입사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20살이 돼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창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창업에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 팀원에 들어가서는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좀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입사를 했고,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었고 그것들을 보완해내면서 제가 좀 성숙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창업했었을 때 회사가 ING 스토리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진로교육 서비스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반응이 좋았어요. 좋아서 정말 많은 학교에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을 했었는데, 군대 가기 직전에 이 회사에 있던 멤버들이 다 나가가지고 다른 회사를 똑같은 걸 창업한 거예요. 군대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는데, 영업도 그러다 보니까 다 맡겨놨는데 영업 네트워크를 가지고 다 나간 거고,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면 공동대표로 하려고 했던 분께서 똑같은 회사를 창업해서 나간 거니까 다시 시작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가 거의 하늘이 나를 버린 건가? 나보고 사업하지 말라는 건가? 막 이런 별 생각 다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오기가 생겼고, 내가 이거 진짜 실패하면 나 진짜 내 이 자존심,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이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사람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배신을 당하고 회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다시 셋업해서 맡기고 군대에 들어가서 그걸 유지를 했던 거는, 강남구가 회사 나와서 한 회사가 망했다, 내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군대에 가서도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자, 군대에서도 회사를 정말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에서 군대에서 일과 시간 이외에 계속 제 자유시간에서 정말 회사에 필요한 걸 고민하고 통화하고 매주 면회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신경을 썼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너무 내가 왜 그랬지? 그냥 나 충분히 그냥 안 해도 됐었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내가 빚까지 떠안으면서 내가 그 회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에 와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생각했던 거,
그리고 군대에서 생각했던 거는 앞으로 내가 2번 다시는 진입장벽 없는 사업은 안 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입장벽이 쌓여야 되고, 사업이라는 거는. 그리고 지출이, 사업이 커져가는 데 있어서 지출이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출이 같이 올라가는 비즈니스는 한번 삐끗하면 같이 와라락 무너질 수 있으니,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벼워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과, 이게 특정 누군가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 내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저희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 시장이 다방이 카페로 바뀌고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뀐 것처럼 어두컴컴한 그런 독서실들이 세련된 독서실로 바뀌는 과도기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어요. 한 4년 전, 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시설만 세련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시장이 커지는 데 있어 진입장벽을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라고 해서 저는 2가지를 생각을 한 게, 이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켜주면 그게 우리 브랜드에서 제공이 된다면 다른 경쟁사가 인테리어를 더 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브랜드만의 차별이 생기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고, 2번째는 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이 갖고 있냐 없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원관리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 투자를 지난 몇 년간 계속 해왔고, 이 소프트웨어를 이 시장에 저희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이 쓸 수 있게끔 이 시장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게 이제 됐죠. 그래서 저는 이 2개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회사의 진입장벽을 쌓아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만약에 내가 이 상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다시 재판다고 했었을 때 그 상대가 생각하기에 이 상가와 건물이 운영하기 심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깨끗해야 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건물과 상가를 샀을 때 실제 여기에 임차해 있는 분들이 나가거나, 또는 이분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월세를 안 내거나, 이런 고민들을 없애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건물을 사보니까 어떻게 하면 운영을 쉽게 하고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만 고민을 했고, 임대 줬었을 때의 임대 수익은 주변에서 임대 주는 것밖에 안 되니 내가 직접 투자해서 내가 운영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서 이 건물을 나중에 더 큰 가치로 매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건물을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작심을 창업하면서 겪었던 이제 창업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철학, 그리고 앞으로 작심이 어떻게 커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용기를 좀 가져야 되는 분들, 그리고 뭔가 도전에 앞서서 이제 생각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저는 사실 이 책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읽고, 강남구라는 친구는 어떻게 자본금 24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시켰는가, 그게 운만 따랐는가, 아니면 그 안에 얼마나 고생과 고충과 생각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뭔가 용기를 얻거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이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주의해야 될 거 많죠. 네, 저도 그래 똑같은 경험 했었는데, 열심히만 하면 뭔가 세상이 도와줄 것 같고, 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도 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실력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은 저는 안 될 것 같고, 열심히 하되 결과가 있는 거를 바탕으로 좀 열심히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이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만 대부분 준비를 하는데 저는 성공했었을 때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DB 정리가 정말 중요해지고, 인수인계 할 때를 항상 준비해야 되고, 직원이 그만둘 때를 준비해가지고 항상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미리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
재무, 세무 지식은 기본적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했던 게 나중에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성공했었을 때 또 그게 다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많은 분들이 회계 세무 지식은 좀 반드시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고 시간 될 때마다 그리고 정리하는 습관 이거 들이셔야 성공했었을 때 머리 아픈 일들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창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공통점일 텐데 부족한 게 계속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근데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덜 실수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완벽해질 수 있을까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실수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어떤 것을 더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박수 쳐주면 그 사람도 힘이 날 것이고 그 사람이 다시 내 사람이 될 거고 그 기업이 컸었을 때 우리들이 같이 성공을 더 나눠가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긍정을 바라보고 뛰는 분들이 많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를 하다 보니까 상가주 건물주분들이 저희 한 160분 정도 되세요. 수익을 많이 창출하시는 분들도 경험하다 보니까 저도 상가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막 검색하다가 이제 송 사무장님 그리고 행크TV 이제 알게 됐고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정보도 되게 명확하게 전달도 해주시고 배우는 것도 생기고 이래서 이제 행크TV에 아주 애청자가 됐죠.